이 책에서 제시하는 10분의 방법들을 따라해보라. 생각이 바뀌고 행동마저 달라질 것이다. 오늘의 나는 지금까지의 일상이 만들었다. 즉, 나의 습관이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이다. 이 새로운 10분이 50대 이후의 삶을 여유롭고 우아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50 이후 삶을 바꾸는 6가지 습관. 지은이 강상구, 발행 원앤원 북스, 발행일 2023년 9월 12일입니다. 인생의 갈림길, 50대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었습니다. 100세 시대를 눈앞에 둔 지금, 과거에 비해 대폭 늘어난 수명 때문에 50대를 황혼에 빗대기도 멋쩍어졌습니다. 오히려 50대는 앞으로 남은 50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인생의 방향을 설계해야 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갈림길에 선 50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무언가를 시작하는 시기이기에 열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사회에 발을 내딛는 20대와는 다르게 50대에는 품격과 여유가 중요해집니다. 이 책은 그런 50대가 새로운 길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건강, 인간관계, 평판, 자기개발 등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걸 택해서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매일 꾸준히 자기 자신을 돌보는 습관을 만들어서 행하다 보면 자연스레 남들이 존경할 만한 인생의 선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하루 10분, 마음의 여유를 가져라. 멍을 때려보라. 우리는 타인과의 경쟁을 넘어 자기 자신과도 경쟁해야 하는 무한 경쟁 시대에 살고 있다. 어제보다 발전한 내가 되어야 하고 어제보다 더 많은 지식과 부를 축적해야 한다는 생각에 늘 바쁘게 움직여야 한다. 심지어 스마트 기기들의 등장으로 사람들은 더욱 바빠졌다. 끊임없는 자극과 방대한 정보에 노출되면서 뇌와 마음은 쉬고 싶다고 외치고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극도로 불안해진다. 우리는 항상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는 긴장 속에서 살아간다. 이런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자신을 제도권 밖으로 쫓아내 달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여긴다. 제도권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늘 긴장하고 있으니 뒷골이 당기고 어깨가 아프다. 육체는 경직되고 일상적인 활동이 매끄럽지 못하다.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아가지만 의사는 육체의 어딘가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치료 받을 만한 것도 아니라며 약도 처방해 주지 않는다. 다만 긴장을 풀고 휴식을 취하라고만 할 뿐이다. 이런 상태는 약을 먹거나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없다. 스스로 긴장을 풀어 경직된 몸을 이완시켜 주어야 한다. 이때 긴장을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멍을 때리는 것이다. 결코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아무 생각 없이 몸에 힘을 빼고 그냥 앉아 있으면 된다. 따로 장소를 마련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지금 있는 장소에서 정신줄을 놓고 혼자서 멍하니 있으면 된다. 곧 세상의 소리도 나의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멍 때리는 동안에 뇌는 휴식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다. 불필요한 정보가 삭제되고 그 공간에는 새로운 기억이 저장된다. 머리는 비울수록 새로운 생각으로 채워지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휴식 후 산뜻하게 정리된 두뇌에서 나온다. 하루 10분의 멍 때림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어보자.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라. 하늘은 보려는 마음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다.
하지만 언제 마지막으로 하늘을 보았는지 한번 떠올려 보라. 망설임 없이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빨리 떠오르지는 않을 것이다. 잠시 아래를 향한 시선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라. 지금 보고 있는 하늘이 무슨 색깔인지, 보이는 것이 뭉게구름인지 새털구름인지 생각해 보라.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가장 먼저 하늘을 보라. 점심 식사 후에는 사무실 밖으로 나와 대낮의 하늘을 보라. 버스를 타고 가면서 창문을 통해 움직이고 있는 하늘을 보라. 마음만 먹으면 하늘은 어디서든 볼 수 있다. 고층 건물로 둘러싸인 도시에서 산이나 들판은 건물 뒤로 숨는다. 유일하게 얼굴을 내밀고 있는 자연은 하늘뿐이다. 하늘은 당신이 고개를 들어 봐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고개를 들기만 하면 당신의 눈에 푸른 하늘의 미소가 담길 것이다. 마음의 안식을 건네는 자연을 눈에 담아보라. 여행을 떠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골치 아픈 일상을 떠나서인 것도 하나의 이유지만 더 큰 이유는 하늘을 많이 보기 때문이다. 내가 살던 곳과 다른 하늘의 색깔을 음미할 수 있는 것도 여행의 장점이다. 하늘을 보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파란 하늘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평화롭다는 생각이 든다. 마음이 복잡하고 스트레스가 쌓일 때 파란 하늘을 보며 마음의 평화를 얻어보라. 맑은 하늘을 보고 있으면 희망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하고자 하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절망감에 빠지게 되면 맑은 하늘을 보며 희망을 가져보라. 높은 하늘을 보면 성공이란 말이 다가온다. 일이 순조롭게 잘 되어 가슴이 뿌듯할 때 높은 하늘을 보며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라. 하늘을 머리에 이고 생활하고 있는 당신. 늘 그 하늘의 존재를 인식하고 고개를 들어보라. 하루 10분 일찍 잠자리에 들어라. 어떻게 자느냐에 따라 세상은 달라진다. 미국 베일러 대학교와 에모리 대학교 의과대학 공동 연구팀은 사람들을 청년층과 중년층, 노년층으로 나눠 수면 부족이 뇌 기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조사했다. 그 결과 젊은 시절부터 충분히 수면을 취한 사람은 노년이 되어서도 뇌 기능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일러 대학교의 마이클 스컬린 박사는 젊은 시절에는 수면을 시간 낭비로 생각해 이를 경시하는 사람마저 있다. 하지만 수면 부족은 기억력뿐만 아니라 순환계 질환 위험도 갖고 있다. 건강을 위해 어릴 때부터 충분한 수면을 취할 것을 권한다 라고 말했다. 수면 부족은 나이가 들수록 몸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고 느끼는 잠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잠을 잘 자면 머리가 상쾌해 알람이 울리지 않아도 눈이 떠진다. 숨쉬기 편안하고 몸은 날아갈 듯이 가볍고 두뇌와 육체가 유연하다.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기까지 한다. 반면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머리가 아프고 심장은 빨리 뛴다. 몸이 무겁고 움직임은 둔해진다. 두뇌와 육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세상이 우중충하게 보이기까지 한다. 이처럼 잠을 어떻게 자느냐에 따라 똑같은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잠을 제대로 잘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세상도 왜곡되어 보이지 않는다. 하루만 잠을 자지 않고 생활해보라. 눈꺼풀이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자꾸만 감길 것이다. 계속 하품을 하게 되고 육체는 자꾸 어딘가에 기대어 쓰러지려 할 것이다. 옛날 농경사회에서는 동이 트면 일어나 농사를 짓고 해가 지면 일을 끝내고 잠자리에 들었다. 대체로 자연은 낮에는 환하게 만들어 일을 하게 하고 밤은 깜깜하게 만들어 일을 멈추게 한다. 이에 적응한 우리의 육체도 밤에는 잠들도록 길들여져 있다. 그러나 오늘날은 조명 때문에 밤낮의 구분이 없어졌다. 인터넷과 통신의 발달로 지구 저편에 있는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거래하고 소통한다.
그러다 보니 일출, 일몰의 주기와 관계없이 잠을 잔다. 하지만 수면의학을 연구 중인 존스 홉킨스 대학교 신경학과의 레이첼 살라스 박사에 따르면 사람이 잠자기 가장 좋은 온도는 18도에서 20도씨의 낮은 온도라고 한다. 사람의 체온은 오후 2시에서 6시경에 가장 높고 새벽 2시에서 4시경에 가장 낮다. 즉, 새벽 2시에서 4시경이 가장 깊이 잠들 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아무리 밤을 지새워야 하는 일이 있어도 이 시간만은 눈을 감고 잠을 잔다면 육체적인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잠잘 시간을 정하라. 미국 심리학회지는 잠이 부족해지면 뇌가 분산되는 집중력과 외부 자극을 다룰 때 힘든 시간을 보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뇌가 힘들어지면 의지력도 자연히 약해진다. 또한 우리는 잠을 통해 피로를 회복하고 원기를 돋울 수 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개운하고 행복한 마음이 들어야 한다. 이런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잠들기 직전과 일어난 직후 자신에게 말을 걸어보자. 잠자리에 들 때 스스로에게 오늘 하루 수고했어요. 편안한 밤 되세요. 라고 말하자.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날 때는 원 없이 잘 잤습니다. 상쾌한 아침을 맞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자. 자신이 정한 취침 시간이 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잠자리에 들라. 이 시간에 잠들면 건강이 보장된다는 생각을 하라.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믿어라.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진다고 생각하라. 오늘 하루쯤이야 라는 말에 휘둘리지 마라. 그 순간 그토록 강했던 처음의 결심은 무너진다. 습관은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보이는 것보다 명확하다. 우리의 일상이 습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습관과 새로운 습관이 부딪히면 몸과 마음이 서로 싸운다. 그러다 하나를 취하고 나머지는 버린다. 현재의 습관을 선택하면 현실에 붙잡히는 사람이 된다. 이런 사람은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면서 발전은 포기해야 한다. 새로운 습관을 선택한 사람은 이전과 다른 세상을 만난다. 한 달에 10분 일찍 잠듦으로써 1년 후에는 2시간 일찍 하루를 시작해보자. 분명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루 10분 상대의 말을 경청하라. 경청이란 기울경, 들을 청으로 이루어진 한자어로 말 그대로 귀를 기울여 듣는다라는 뜻이다. 즉, 상대방이 전하려는 말과 행동의 뜻을 알아듣기 위해 마음과 육체의 귀를 활짝 열고 집중해서 듣는 것이다. 또한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듣고 있다는 것을 눈빛과 행동으로 보여주며 진지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기도 하다. 당신이 이러한 자세로 대화에 응할 때 상대는 마음을 열게 된다. 경청만으로 신뢰와 호감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경청을 잘하는 방법. 선천적으로 경청을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을 듣고는 경청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은 자신의 말이 한마디도 전달되지 않아 시간만 낭비했다고 불평한다. 이는 경청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경청의 기술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경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술을 올바르게 배워야 한다. 다음에 제시하는 것들은 경청의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이다. 첫째, 9마디 듣고 1마디 한다. 대화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이 대화를 주도하고 싶어 먼저 말을 하거나 말을 많이 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상대방을 피곤하게 만들 뿐이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대화의 주도자는 필요한 말 이외에는 가급적 자제한다. 상대의 말에 간섭하거나 중간에 말을 자르려는 마음을 억제하고 9마디 듣고 1마디 하는 심정으로 스스로를 다스리며 대화한다. 이런 사람이 대화의 주도자가 되고 상대방에게 신뢰받을 수 있다.
둘째,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행동한다. 친한 사람들끼리 대화하다 보면 했던 말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다. 주로 무용담이나 자랑거리들이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기에 지겨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유념해야 할 것은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전의 이야기와는 다른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전체적인 맥락은 같아도 디테일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는 이런 생각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미 들은 이야기라며 핀잔을 주면 대화는 바로 단절된다. 그렇기에 상대의 이야기를 이미 들었을지라도 처음 듣는 것처럼 공감해주며 인내해보라. 상대방은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준 당신을 진심으로 좋아하게 될 것이다. 셋째, 상대의 눈높이를 인정하라. 회사에서 직원들끼리 대화하는 것을 관찰해보면 아랫사람은 조금이라도 상세하게 설명하려고 한다. 그러나 윗사람은 거두절미하고 결론만 말하라고 재촉한다. 부부간의 대화 모습도 이와 비슷하다. 아내가 이야기를 조금만 길게 해도 남편은 결론이 무엇인지부터 묻는다. 아내는 단순히 남편과 대화하고 싶었던 것인데 남편의 성급한 태도로 인해 대화는 단절되고 아내는 토라진다. 대화할 때는 결론부터 듣고 싶은 마음을 자제하라. 결론을 말하라고 윽박지르지 마라.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지 마라. 그런 마음을 자제하고 상대의 눈높이에 맞춰 듣다 보면 그들의 말 속에서 다양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다. 넷째, 관심을 가져라. 경청한다면서 듣는 척만 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말하는 상대방은 이런 상황을 금방 눈치챈다. 이런 행동은 오히려 처음부터 듣기를 거부하는 것보다 상대방을 더 화나게 만든다. 만일 대화할 형편이 아니라면 정중히 거절하고 대화할 때는 자신의 문제처럼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말을 들어라. 그러면 당신은 상대방의 멘토나 상담자의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다. 다섯째, 듣는 자세를 취하라. 종종 대화하면서 하품을 하거나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딴 곳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상대방의 말을 진지하게 듣고 있다고 해도 이런 모습은 말하는 사람의 의욕을 꺾는다.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고 몸을 숙이거나 고개를 끄덕여라. 상대는 당신에게 신뢰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하루 10분 독서를 하라.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사람은 안경을 쓴다. 마찬가지로 삶의 길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사람은 독서라는 안경을 통해서 길을 찾을 수 있다. 세상에는 수많은 창이 있다. 눈앞에 보이는 창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창도 있다. 누구나 보고 있지만 나만 보지 못하는 창도 있다. 손잡이를 돌리면 쉽게 열리는 창이 있고 손잡이를 돌려도 열리지 않는 창이 있다. 이런 다양한 창을 볼 수 있는 눈을 주는 것이 바로 독서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독서를 통해 치유받는다. 고민이 많은 사람은 독서를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는다. 조급한 사람은 독서를 통해 차분함을 배운다. 시간이 부족한 사람은 독서를 통해 시간 관리 방법을 깨우친다. 불행의 굴레에 허덕이는 사람은 독서를 통해 행복의 굴레로 갈아탄다.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독서를 통해 낙관적인 마음을 가지게 된다. 변화에 힘들어하는 사람은 독서를 통해 변화에 적응한다. 책 속에는 꿈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 성공으로 가는 길을 제시해주는 사람들의 경험이 있다.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연이 있고 고난을 겪는 중에도 행복을 찾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다. 사랑을 찾아 떠나는 사람과 사랑을 잃어 울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담겨 있다. 사람마다 가는 길은 다르다. 그렇다고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다.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비슷한 길을 가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다른 길을 간다. 책 속에도 이런 다른 길들이 있다. 독서는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원하는 삶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준다. 책을 가까이 하라.
책장에 책을 가득 꽂아두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책장은커녕 집안에 책상도 없이 방바닥에 몇 권의 책을 팽개쳐 놓고 사는 사람도 있다. 책장에 책을 꽂아두고 있으면서 한 권도 읽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방바닥에 굴러다니는 몇 권의 책밖에 없지만 독서를 꾸준히 하는 사람도 있다. 이는 독서를 제대로 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의 차이다. 그럼 독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첫째, 책을 멀리서 찾지 말고 바로 곁에 있는 책을 읽어라. 지금 가지고 있지도 않은 책을 구입한 후에 읽겠다고 늑장 부리지 마라. 읽고 싶은 책을 사서 손에 넣는 것보다 지금 가까이 있는 책을 집어들고 그것을 펼쳐라. 그 책도 분명 나에게 필요한 책이기에 돈을 주고 샀을 것이다. 이미 읽었던 책도 상관없다. 한 번 더 읽어보라. 10분 정도의 시간이면 책을 전체적으로 훑어볼 수 있다. 다시 한번 읽을 만한 책이라면 이것을 선택해서 읽으면 된다. 마음에 들지 않는 책이라면 제쳐두고 가까이 있는 다른 책을 펼쳐라. 있는 책을 그냥 두고 다른 책을 살 때까지 기다리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책을 모으는 데에 집착을 하면 결국 독서는 뒷전이 되고 만다. 둘째,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읽어라. 사람들은 길을 가면서도 스마트폰을 본다. 심지어는 운전을 하면서도 보는 사람들이 있다. 왜 그럴까? 스마트폰이 늘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이다. 책도 마찬가지다. 손에 들고 다니거나 언제나 꺼내볼 수 있는 가방에 넣고 다니면 수시로 읽게 된다. 책을 책상 위에 두면 책상에 앉아야만 책을 읽을 수 있다. 스마트폰을 항상 가지고 다니듯이 손에 항상 책 한 권을 가지고 다니는 습관을 가져보라. 독서 습관은 책을 가까이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셋째, 꾸준히 읽어라. 매일 10분씩 꾸준히 책을 읽을 경우 일주일이면 70분이 된다. 이 정도면 분량이 많지 않은 책 한 권 정도는 읽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다. 또한 한 달이면 300분, 5시간이라는 큰 시간이 된다. 작심하고 아침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독서하는 시간과 맞먹는다. 이처럼 하루 10분이 모여 1년이면 3,650분, 60시간이라는 대단한 시간이 된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을 되새기며 매일 10분간 꾸준히 독서해보자. 넷째,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라. 나는 이발소에 갈 때도 책을 가지고 간다. 손님이 많아 내 차례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자투리 시간에 책을 읽기 위해서다. 때로는 병원에 물리치료를 받으러 갈 때도 책을 가지고 간다. 부득이하게 책을 가져가지 못한 날은 스마트폰으로 이북을 읽기도 한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자투리 시간에 독서할 수 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아 깨어있는 시간도 자투리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책을 펴라. 책이 편안한 잠을 이끄는 수면제가 되어준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기 전까지 자투리 시간을 찾아보라. 그 시간에 10분의 독서를 해보라. 독서로 새로운 세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50 이후 삶을 바꾸는 6가지 습관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강상구님은 SP 변화관리 연구소장으로 오랫동안 삼성에서 변화관리 교육을 담당하며 저술 활동도 이어갔습니다. 이 책은 100세 시대에서 새로운 시작점이 되는 50살에 앞으로의 인생을 재정비하고 품위 있는 삶을 만들기 위한 하루 10분 습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제시하는 6가지 습관은 크게 건강, 휴식, 대화, 몰입, 성실함, 공부에 관한 습관인데요. 이 습관들을 하루 10분 정도만 마음을 내어 꾸준하게 실천해 나간다면 늘 살아왔던 패턴을 벗어나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수면, 휴식, 경청 등 늘상 중요하다고 들어온 습관들이지만 언제나 들어도 중요하고 필수적인 삶의 습관인 듯합니다.
하루 10분의 짧고 굵은 습관으로 알찬 인생 후반전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